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10강을 이제 시험 범위가 우리 10강에서 14강인데 10강을 제일 늦게 올렸잖아요. 순서대로 안 올리고 저는 여러분께서 온라인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이 미뤄졌을 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줄 때 선생님 그때부터 10강부터 14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학습 기간에는 앞에 10강, 11강 정도가 공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2강부터인가 찍어 올렸는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10강 언제 올리나요? 선생님 10강 안 올리려고 그랬거든. 12강 전 거는. 근데 여러분이 생각처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꾸로 올리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올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복습이 될 거고 아닌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공부가 되겠죠. 암튼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린 이유는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 등교 계약 이후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찍어 올리는 거니까 뭐 그때라도 뭐 시험 기간이라도 뭐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습니까? 그죠? 잔소리 그만하고 10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근현대사의 시작이 되겠죠.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개화냐 아니면 개화를 하지 않을 거냐, 위정적절할 할 거냐 어떤 그 대결부터 쭉 흘러가는 역사의 시작이 지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10강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근현대사의 처음 시작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도 보니까 문제가 16문제나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른 강의에 비해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개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강을 반드시 보고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하에 선생님이 이렇게 맥락만 좀 짚어드릴 테니까 앞에 강의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강의 듣고 오시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문제풀이 안 한 친구들은 문제풀이 다 하고 들으셔야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맨 위에 선생님이 이제 위정척사와 개화론 이렇게 해놨죠. 개화는 알죠, 여러분. 바꾸자는 거죠. 근대처럼 뭐 신분제도도 없애고 지금처럼 바꾸자, 조선을 바꾸자라는 거고 위정척사는 아니다. 정학, 성리학을 지키고 위시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러면 개화는 지금 우리가 개화단사에서 하니까 개화는 좋은 거고 위정척사 한 사람들은 나쁜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감정이입할 때 지금의 사고방식과 지금의 상식을 가지고 그 당시로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선생님 왕족이잖아요. 전주이씨. 그지? 쌤이 뭐 그 당시 살았던 왕족이나 아니면 뭐 뼈대 깊은 가문의 어떤 유생이나 선비였다면 선생님도 아마 위정척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화는 좋은 거, 위정척사 나쁜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73이라고 해놨죠? 자, 따라해볼까요? 6373 흥선대원군. 자, 따라해봅시다. 6373 흥선대원군. 쌤이 웬만하면 연도를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따라하다 보면 외워져요. 18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했죠. 앞에 이 흥선대원군 앞에는 19세기 세도정치 때잖아요. 세도정치라는 거는 왕권이 아주 땅에 떨어지고 그 뭐 풍양조씨라든가 안동김씨 같은 세력들이 세도 가문들이 나라를 말아먹던 시절에 왕권은 굉장히 억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왕은 고종이었죠. 어린 고종이었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바보인 척, 자기는 진짜 뭐 시정잡배 깡패인 척을 해가지고 안동김씨가 저놈이라면 바보니까 저놈의 아들이라면 뭐 왕 앉혀놓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어린 고종을 왕에 앉혀놓는데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엄청난 개혁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세조정치 때 탐관오리라든가 부정부패 같은 걸 일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하는 엄청난 개혁 정치를 하게 돼요. 우리가 흥선대원군 그러면
되게 잘 알고 있고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정권을 차지한 건 10년밖에 안 돼요. 이 10년 동안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 개혁가의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의도와 목적을 좋아하고 물론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뭐 경복궁 중건 같은 실수도 했지만 큰 의도와 목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흥선대원군은 크게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내는 크게 보면 요거죠. 그 직전에 19세기 세종시가 워낙에 개판이었죠. 그죠? 담가놀이 많고 뭐 삼정의 문란에다가 막 이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그래서 민생을 안정하고 왕권 강화를 시키면서 나라를 다시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죠. 일단 대내적으로는요. 삼정의 문란은 시정이에요. 전정, 군정, 환곡. 따라해 볼까요?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뜯어 고칩니다. 근데 이 뜯어 고치는 이 와중에 이 군정, 군대랑 관련된 정책이라는 뜻이죠. 전정은 이 발전자를 써서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 환곡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이자를 조금 붙여서 받는 곡식이 돌아오는 빈민구제책이죠. 등 세 가지 정책을 다 뜯어 고치는데 자세한 건 앞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말씀드리고요. 군대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 오지 마, 안 와도 돼. 대신 군포내, 옷감을 똘똘 마른 걸 면포, 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군대 가는 대신에 내면 그걸 받고 이제 군대를 빼주고 그 군포를 받아갖고 국가에서는 군인들을 사서 이제 근무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부정부패가 많았어. 이것이 뭐 영조 때부터 막 균역법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양반들은 안 냈거든요. 근데 양반에게도 포를 내게 합니다. 호포제 따라 호포제, 호포제. 쌤이 흥선대원군을 좋아하는 이유의 뭐 50%는 요거야. 엄청난 개혁 정책이야. 그 호라는 게 양반을 뜻하는 게 아니죠. 가가호호. 모든 집에 군포를 때린다. 그러니까 모든 집, 에블바리 집에 양반 집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반들의 반발이 엄청 났겠죠. 근데 흥선대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라. 왜 안 내는데? 저는 양반 입장에서 양반에는 제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양반이 된 이유는 뭐 조선 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을 세웠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공을 세운 덕분에 양반이 됐고 그래서 제가 군포를 안 내는 건데 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군포를 내게 되면 조선 건국할 때 공을 세운 우리 조상님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조선 건국이 부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했단 말이야. 땡선대원이 그러지. 야, 네 얘기 잘했다. 너 조상이 조선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분 아니냐? 백성을 사랑해서. 근데 그렇게 백성을 사랑해서 조선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 조선의 백성들이 군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네가 내는 것이 네 조상의 뜻에 더 합당한 거 아니겠느냐? 홍선대원은 말도 잘하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양반들한테 군포를 때리고요. 서원을 철폐해요. 대단한 건데 원래 서원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성리학자들이 자기 조상을 모시면서 공부도 하고 성리학을 전파하고 어떤 조선을 이제 16세기 이후에 정권을 차지한 살인들의 핵심적인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근거지가 되는 게 살인 그 서원이란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서원이 변질이 돼요. 처음에 그런 처음 만들었을 때 좋은 의도 성리학을 퍼뜨리고 백성을 교화하고 이런 의미 말고 백성을 삥 뜯는 거야. 무슨 주머니 만들어 갖고 서원에서 뭐 행사하니까 돈 좀 내봐. 그래서 막 강제 모금 같은 것도 하고 자기가 학 공부를 시키는 공부 교육기관인데 뭐 그 돈을 안 낸 사람 불러갖고 막 때려. 때린 이유가 뭐 너는 뭐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았어. 너는 뭐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아. 이런 성리학적 명분을 끌어대 갖고 막 때리고 삥 뜯고 이런 기관으로 변질이 돼버려. 아, 그러니까 이 전국에 47개 제대로 된 서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쌤이 흥선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둘 다 개혁 정치라는 거예요.
어떤 개혁? 없는 사람들 삥 뜯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기본의 기득권층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뺏어오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쌤은 그 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도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검사라든가 이런 권력 있는 분들이 개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정치하기 편하냐면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의 편을 들어버리면 쉬워요. 그러면 피지배층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피지배층의 반발과 어떤 뭐 시위, 뭐 밀란 이거는 그냥 군대 보내서 진압하면 끝납니다. 근데 진짜 왕들이 두려워하는 반발은 누구의 반발이겠어? 지배층의 반발일 거 아니야. 지배층이 반발하면 군대 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바뀌어요. 반정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왕이 그 지배층의 권력을 뺏고 피지배층을 위한 개혁을 한다?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광해군을 좋아하고 정조를 좋아하고 흥선대원군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뭐 쌤이 얘기한 분들은 과거의 분들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오늘 올해부터 고3도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많은 투표할 일이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분 손으로 이제 뽑을 세상에 꼭 뽑을 거 아니야. 뽑을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높이 사고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조가 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비염 때문에 마약 아니고 이 시대에 정조가 있고 이 시대에 정약용이 있고 이 시대에 조광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골라 주셔야 된다니 투표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옛날에는 투표가 없었는데 지금 있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리고 비변사도 축소요. 이것도 권력 기구였잖아요. 원래는 변방에 대비하는 기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방에 대비하는 임시 군사 기구였어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것이 확대가 막 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구가 중요한 기구가 되면서 원래 중요한 기구. 그러니까 뭐 조선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죠. 왕 있고 의정부 있고 육조 있잖아. 그죠? 얘네들이 중요해야 되는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이상한 기구가 힘이 세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얘들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것을 비변사를 축소하면서 얘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의정부라든가 상군부가 회복되고 힘이 세져요. 원래 응당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요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비변사라는 게 나오면 비변사와 어떤 왕권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왕권이 세지면 비변사가 약해지고 비변사가 세지면 왕권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제 이게 좀 오버했죠. 경복궁이 이제 임진왜란 불타버린 경복궁이라는 게 왕의 이제 서울에 많은 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경복궁이 요즘으로 따지면 청와대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불탔어. 그럼 다시 지어야 마땅하잖아.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또 병자호란 있고 막 이러면서 야, 그거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짓고 다른 이제 보조 궁들에서 왕이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흥선군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죠.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끝났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불도 나고 짓다가 또 불타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도 양반들한테 돈도 걷고 뭐 양반 묘지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얼마나 그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양반들의 묘지림 같은 걸 막 뽑아갖고 나무를 뽑아서 경복궁 중건하고 이러니까 막 양반들 또 삥 돌았겠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당백전 액면가에 100배를 그냥 발행해 버리잖아요. 100원짜리에다가 공 2개 붙여갖고 1000원짜리 이래갖고 막 뿌려버리고 경복궁 지어버리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돈의 값어치가 하락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어요. 햇빛이 지나면 그림자가 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내치가 이런 거였고요. 외치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때는 이 근현대사라는 건 여러분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우리나라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청나라라든가 이런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아버지의 나라라고 모시고 있었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아편 전쟁 알죠?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죠. 야, 너는 왜 우리 마약 못 팔게 해? 우리 마약 팔 거야로 일으킨 전쟁이잖아. 세상 더러운 전쟁이지. 그래서 나는 영국 애들이 뭐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 참 웃겨요. 야, 마약 못 팔게 한다고 전쟁한 나라가 뭔 신사의 나라냐. 아무튼 그렇고 일본도 개항됐고 그래서 막 청나라랑 일본이랑 막 다 개항이 되고 막 오랑캐들한테 당하고 서양 오랑캐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유명한 뭐 합니까? 걸어 장군은 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걸 하잖아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각종 양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아무튼 그래서 강의에 나올 겁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가지고 흥선대원이 원래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야당의 공격을 받고 프랑스 선교사 즉 뭐 천주교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하면서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걸 알게 돼요. 자, 자기 나라 선교사가 조선에 가서 죽었어. 슬퍼할까 기뻐할까? 기뻐합니다. 아싸 꼬투리 잡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선에 이제 뭐 큰 관심은 없었겠지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죽었다고 하니 꼬투리 잡아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야. 병인년에 1866년이 병인년이었어요. 강화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프랑스 애들이 일으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신명령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문수사 뒤에 가면 또 문제 풀겠지만 뭐 한성근이 양원수 부대 이런 분들이 막아냅니다. 근데 그래서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에이 아까워 뭐 땅은 아깝지만 뭐 그래 우린 중국에 올인하자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외교장각이라는 걸 털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의궤 같은 것들이 이제 털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빨간색으로 해볼까? 나라가 다르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배가 또 이제 평양에서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온 거야. 자기는 상선이라 그러는데 이 군함이에요. 제너럴 셔먼이 뭐 제너럴이 장군 아니야. 셔먼이라고 미국 남북 전쟁 때 큰 공을 세웠던 미국 장교인데 이 배 이름을 일단 이 배가 와갖고 우리나라 얼쩡얼쩡 거니까 왜냐면 이게 좀 재밌겠다.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켰잖아. 똑같이 한 거야. 미국 배가 와가지고 얼쩡얼쩡 되니까 일본이 배 대포를 한번 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대포에 쏴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 함포로 일본을 그 항구를 작살내고 쳐들어가갖고 이제 개항을 했거든요. 똑같이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가서 한강에 가서 이제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강화도 부근에서 그 우리나라 그 서해안 쪽에서 한강으로 타고 올라가야 서울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길을 잘못 듭니다. 자꾸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요. 평양이 있잖아요. 대동강. 문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대동강이라고. 그래서 평양 대동강으로 잘못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 안 나오잖아. 한양이. 내려서 물어봤겠지. 여기 어디냐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막 대답해주고 그러겠냐고. 그리고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도 동성로 가다가 막 눈 파랗고 막 머리 노란 사람이 말 시키면은 영어 탁 나와요? 쌤은 안 나오던데. 탁 막혀갖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소위 그때 코쟁이라 그러잖아. 눈 빨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길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냐고. 와 무서워. 막 돌 던지고 그럴 거 아니야. 서양 양놈이라고. 얘네가 이제 거기서 막 대포 쏘고 막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때 평양 감사 박 교수라는 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 건초 더미에 그 나룻배 위에다 건초 더미 그 불 잘 붙는 것들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흘려 보낸 다음에 미국 배 근처에 가서 불화살을 쏴갖고 이 제너럴 셔먼으로 작살내버려. 그래서 평양에
수장시켜버려. 대동강에다. 대단하지 않냐 우리나라 진짜. 없어져 버려. 그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미국도 그걸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때 뭐 무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지. 보냈는데 아니 야, 한포 외교하라고 보내놨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그게 몇 년 뒤입니까? 5년 뒤에 미국이 알게 된 거야. 미국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배도 작살나고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쳐들어온 거야. 쌤이 이렇게는 파란색, 빨간색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강화도에서 일으킨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이고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 신미년에 쳐들어온 신미양요는 그 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이다 라는 어떤 원인과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그 우리 누구야 그 최태성 쌤 아니고 누구시냐 그 유명하신 그 인강 선생님 있잖아. 설민석 선생님. 이걸로 떴잖아. 미미광어. 광어 퍼덕퍼덕거리고. 그 유명한 미미광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신미년에 미국 사람들이 광성보로 쳐들어왔고 어제연 부대가 막아냈다. 따라서 미미광어. 신미년에 미국 사람들이 광성보로 쳐들어왔는데 어제연이 막아냈다. 미미광어. 그걸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사건은 뭐냐면 또 다른 색으로 해볼까? 녹색으로 해볼까요? 이 오페레트 자 그럼 아직 신미학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사건까지야. 자 프랑스 왔다가 흥선대원이 막아내고 있는 돌아갔지. 미국도 왔다가 작살났지. 그러니까 이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레트라는 사람이 야 그럼 내가 조선을 한번 개항시켜 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 얘가 상인이거든요. 나는 공부를 해요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은 뭐 아주 유교가 아주 빡세고 제사 뭐 무덤 관리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오페레트 이놈이 도구를 합니다. 뭘 도구를 하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현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이게 충청도에 있는데 덕산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밤에 도구를 해가지고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이제 야 너 팔 한쪽 줄 테니까 항구 하나 열어 너 다리 한쪽 줄 테니까 항구 하나 열어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사람이냐고. 근데 쌤이 독일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 국제 사기꾼이 다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이 서양 사람들이 여러 나라 서양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드림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실권자의 아버지 묘를 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 근데 이게 실패해요. 흥선대원군이 무슨 예상을 했는지 뭐 했는지 흥선대원군 아버지 그 남현군의 묘를 굉장히 빡세게 잘 만들어놔. 횟가루 막 요즘으로 따지면 시멘트도 해놓고 이래가지고 얘네가 새벽에 와가지고 막 갈려다가 서해안으로 접근했다 왔다가 그 곡괭이 질하는데 막 안 파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얘네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놈이 또 흥선대원에 편지를 쓰네.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봐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너 엄마 내 말 듣고 항구 열어. 미치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완전히 이제 야 서양 애들은 짐승이다 이게 된 거지.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미국이 신명료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신명료는 또 그거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쌤이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그 미스터 선샤인 1회에 신명료가 나오죠. 굉장히 처절하게 싸우고 신명료. 그러니까 미국은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싸우고 일본처럼 대포 쏘고 이러면 이제 신명료 얘기 다시 하는 거야. 조선이 항복할 줄 알았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알아?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야 모든 부하들이 다 싸우다 다 죽어요. 다 죽어. 학을 띈 거야. 그래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이 소식을 이제 조선 정부에 전하면 조선이 항복할 거야. 근데 흥선대원이 뭐라 그래? 딱 기다려. 우리 또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뺍니다. 야, 좀마다 나라 먹으려다. 야, 청나라에 집중하자 이렇게. 근데 조선은 이제 아무튼 물러갔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프랑스도 막아내고
뭐 독일 애들 뭐 쫓아내고 미국도 와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신미학료 이후에 전국에다 뭘 세우냐면 척화비를 세워.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며 싸우지 않는 것은 뭐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병인 박해와 병인 양료의 관계, 제네럴 셔모노 사건과 신미양료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25분이나 됐네.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 때 내치와 외치가 되겠고요. 역사는 흘러서 안타깝게도 뭐 안타깝다 그러면 뭐 선생님 흥선대원군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안타깝게도 흥선대원군이 며느리한테 지죠. 참 아이러니한 건데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외척을 두려워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개무시당하고 살던 시절이 19세기 세조정치 시절이 왕의 외척들 안동김씨라든가 이런 애들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자기는 자기 며느리를 볼 때 절대 외척, 왕의 외가 쪽 친척이 득세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을 뽑지 않았답니다. 자기 와이프 가문이에요. 심지어 믿을 만한 가문이잖아. 처갓집 가문에 여흥민 씨라고 뭐 부모도 없고 이런 어떤 애는 똘똘한 애를 뽑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민시중정 명성황후가 되는 걔를 뽑는데 너무 똘똘해. 너무 똘똘한 거야.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민시중전 명성황후 얘기할 때는. 왜냐면 명성황후가 죽을 때 을미사변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민시중전의 죽음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민시중전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가 좀 감정적인 평가가 많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요 기점을 해갖고 까만색 요 기점 표시하는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완전 바뀌어요. 쌤이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을 텐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광해군 때 그랬잖아요. 광해군이 정권 잡았을 때 북인과 명과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하다가 그 중종반정 일어나고 나서 확 바뀌잖아. 이게 참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거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인데 참 이때도 마찬가지죠. 흥선대원군까지가 그 위정척사였다면 고종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친위 정치하는 민씨와 함께 난 아빠랑 달라. 앞에 걸 부정하는 거죠. 아빠는 나라를 걸어 잠그려고 했지만 나는 개화할 거야. 그래서 개화 쪽으로 확 나라를 정책을 확 바꿔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역사가 우리나라의 큰 흐름이 확 바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부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